한 번의 표정이 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면? 딱 한 번 눈빛을 잘못 줬을 뿐인데 회사 생활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젖혔는데 주변에서 거만하다며 점점 거리감을 두더라. 나는 정말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서 마음의 문이 닫힌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예민할까? 하고 의아하게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놀랍게도 우리가 무심코 지은 표정이나 취한 자세가 상대방의 마음을 단박에 멀어지게 만들거나 내 운명을 크게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얼굴 표정 하나쯤이 뭐 어떻다고 싶었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인간관계, 직장 생활, 심지어 인생의 결정적 순간까지 좌우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실 많은 심리학 관상학 연구에서 이미 얼굴 태도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 관상학적 심리학적 해석을 근거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얼굴 태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뒤로 젖힌 고개, 운명을 등집니다. 제가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고개를 뒤로 젖히는 습관입니다. 얼핏 보면 고개를 젖히고 있는 모습이 당당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나는 여유가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 일부러 이렇게 몸을 젖혀서 앉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뒤로 젖힌 고개는 상대방에게 저 사람 되게 거만해 보이는데? 하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말 그대로 우쭐함이나 잘난 척이 뚜렷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윗사람이나 중요 고객 앞에서 고개를 젖힌 채 대화를 듣는다면 내 의견을 무시하나?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회사 사례. 얼마 전 제가 컨설팅했던 한 중소기업의 차장님은 회의 중에 늘 뒤로 살짝 기댄 자세로 상대방을 내려다보듯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말할 때 어깨가 살짝 올라가고 고개는 약간 뒤로 젖혀져 있었죠. 본인은 이게 편해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정작 사원들과 대리를 만나보니 하나같이 차장님이 우리 의견을 건성건성 듣는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원들 사이에선 차장님은 처음부터 반대할 생각이신 것 같아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차장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무심코 취한 자세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쌓여서 기업 분위기까지 해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관상학적 해석 태풍대과. 관상학이나 주역에서는 고개가 뒤로 젖혀진 상태를 태풍대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벼락과 같은 갑작스러운 불운이 닥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이는 단순히 건방져 보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큰 삐끗을 내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컨대 열심히 쌓아온 신뢰를 단 한 번의 잘못된 태도로 무너뜨린다거나 어렵게 성장시킨 사업이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무너져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나 잘났어 하는 우월감이 은연중에 깔리면 타인의 도움이나 충고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그 결과 혼자만의 길을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교정 방법. 바른 자세 찾기.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를 적당히 활용하되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고개는 정면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피드백 구하기.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혹시 뒤로 고개를 젖히거나 너무 높은 자세로 이야기하면 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기. 가능하다면 테이블 높이, 의자 높이를 조절하거나 상대와 시선, 수평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협업이나 인사고과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줘야 내 진심도 전달되고 협력하고 싶은 사람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니까요. 2. 과도한 숙임, 자신감도 함께 숙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문제가 바로 고개를 너무 숙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 않나? 오히려 겸손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면접장이나 상담 현장에서 본 결과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첫인상을 줍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거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거든요. 대화 단절과 업무 깊이.
가령 회사에서 회의 중에 어떤 의견을 물어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대답만 하면 저 사람은 의견이 없는 건가? 혹은 적극성이 부족한 애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러면 점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결국 역량 발휘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고 그 탓에 최초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내 의견은 별 볼 일 없겠지라는 부정적인 확신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천산돈이 전하는 의미. 주역에서는 이런 과도한 숙임을 천산돈과 연관지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늘 아래 산이 가로막혀 발전이 없는 상태, 스스로 움츠러드는 상태를 뜻하죠. 이 모습이 계속되면 인간관계와 운의 흐름도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중요한 제안을 놓치고 남의 뜻만 쫓다가 나중에는 자기만의 길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교정 방법. 고개 숙임 체크 거울 앞에서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꾸 땅만 보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의식적 자세 개선, 살짝 턱을 들고 등을 편다는 기분으로 앉아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몸이 익숙해집니다. 단계적 발언 연습, 회의나 모임에서 일부러 작은 의견이라도 한 번 더 말해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몸을 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주위에서 저 사람 전엔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활기가 있어 보이네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답니다. 3. 두리번거리는 시선, 믿음까지 흔듭니다. 이번에는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대의 눈을 어느 정도 바라보며 경청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대화 중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문 밖을 보거나 딴 데를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상대방의 심리, 내 말이 재미없는가? 이런 습관을 지닌 분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불과 몇 초 만에 내 말에 관심이 없나 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자의 집중도가 뚝 떨어져 버리죠. 이 사람은 지금 나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니 어느새 서로의 대화는 겉돌고 맙니다. 장기간 이런 태도가 이어지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늘 바쁘고 산만해서 신뢰를 쌓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곧 대인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풍지관, 괴상의 의미. 주역 중에 풍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만하게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을 나타낼 때 자주 언급되는 괴상입니다. 일을 하나 제대로 끝내기도 전에 눈을 돌리고 한 곳에 집중하기를 어려워하는 성향을 비유한 것이죠.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으면 직장에서는 장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맡기기를 꺼려합니다. 개인 사업을 해도 중간에 다른 일을 찾아 떠나거나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성과를 내기 전에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교정 방법. 의식적인 시선 고정. 대화를 할 때 이번에는 7초 동안 상대방의 눈얼굴을 보겠다처럼 스스로 시선 고정 시간을 정해보세요. 불필요한 소지품 치우기. 식사 자리나 회의 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두세요. 눈에 안 보이면 덜 만지게 됩니다. 작은 제스처로 경청 표현,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요? 같은 짧은 추임새를 통해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서 단순히 시선 처리를 바꿨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좋아졌다며 감사 인사를 자주 받습니다. 4. 굳어버린 표정,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제 표정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사람의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저 사람은 내 말에 전혀 관심이 없나 봐 하고 금방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정말 의외일 정도로 표정이 굳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화나거나 불만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싸늘해? 라는 인상을 줍니다. 천산돈과의 연결점. 주역에서 천산돈이 아까도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아예 감정 표현조차 없이 단절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산이 고요히 하늘 아래에만 있으면 움직임도 소통도 일어나지 않는 셈이죠.
실제로 굳은 표정은 본인도 모르게 대화를 줄이게 만듭니다.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니 상대도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가족 간의 예시. 저는 부모와 자녀 간의 표정 없는 대화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많이 봐왔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도 표정이 굳어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면 아이는 말해봐야 뭐하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꾸로 아이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부모님이 무표정으로 듣기만 하면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싶어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정 방법. 거울 앞 연습 일부러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거나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미소 짓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고개 끄덕이기 말이 오갈 때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리액션을 해보세요. 큰 동작이 어려우면 작은 반응부터 무리하게 크게 웃거나 연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만 주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 말이 조금 과장 같아 보여도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표정의 변화 하나가 정말 큰 전환점이 됩니다. 무뚝뚝해 보였던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주변인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5. 자꾸 찡그리는 미간, 숨은 짜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봤는데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간을 자주 찡그리는 습관입니다. 고개를 젖히거나 숙이지 않고 시선도 제대로 맞추고 표정도 굳어있지 않은데도 미간을 찌푸린 상태로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미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나? 짜증나나? 라는 감정을 유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눈이 잘 안 보여서 자연스럽게 찌푸리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는 그저 저분은 왜 화난 표정을 하실까라고 착각할 수 있지요. 실제 에피소드. 일전에 한 고객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늘 화나신 것처럼 보인다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배웠을 땐 아버님께서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시력이 좋지 않아 좀 찡그리고 계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찡그림 때문에 가족들이 아버지는 매일 예민하시다고 피하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 사소한 오해가 쌓여서 결국 가족 간의 대화도 줄고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상황까지 번진 것입니다. 교정 방법. 시력 점검 시력이 나빠서 찡그리는 경우라면 안경 도수를 맞추거나 주기적으로 눈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간 마사지 원치 않게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미간 주변을 가볍게 돌려주며 마사지하고 의식적으로 미간 근육을 이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는 눈 정착 눈 주변 근육을 살짝 풀고 가끔은 스마일 아이 웃는 눈을 지으려 노력합니다. 어색할지라도 주변인이 훨씬 편안해합니다. 이렇게 미간 찡그림 하나만 교정해도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평가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실무적 분석과 조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얼굴 태도 1. 뒤로 젖힌 고개 2. 과도한 숙임 3. 두리번거리는 시선 4. 굳은 표정 5. 찡그린 미간은 모두 다음에 공통된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화 단절 말 한마디가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게 함. 오해와 편견 의도와 상관없이 거만하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산만하다, 감정이 없다 등의 잘못된 딱지가 붙음. 운의 흐름, 정체 이른바 타이밍을 놓치거나 중요한 기회를 협업에서 얻지 못해 결과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놓칠 수 있음. 나이 들수록 악화 젊을 때는 주변에서 교정해주거나 재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고착된 습관은 바꾸기 더 어려움. 여기에 신체 건강 문제까지 겹칠 수도 있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메라비언의 법칙 상대에게 비언어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법칙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실제 우리가 말하는 내용보다도 어떻게 표정, 자세, 시선을 통해 전달하는지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또한 관상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무심코 드러나는 얼굴 태도가 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표정이 밝으면 운도 밝아진다는 식의 해석은 결코 단순 미신이 아닙니다. 호감도와 협업 의지는 사람 사이의 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예시. 식사 시간에 고개 숙인 가족이 식사 중에 무언가 물어봐도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드시면 아무래도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신가? 하고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손주와의 대화 시 두리번거리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하며 스마트폰 게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데 자꾸 텔레비전이나 창문 밖을 보시면 손주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굳은 표정, 평소에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이 없다 보니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라고 괜히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작은 태도 하나가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갈라놓기 쉽습니다. 반면에 조금만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시선을 맞추는 노력을 하면 손주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다정하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간단 교정 훈련법. 거울 앞 3초 훈련.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정면을 보고 고개가 뒤로 젖지 않는지, 너무 숙여지지는 않는지, 자연스럽게 눈맞춤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 촬영. 스스로 대화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세요. 촬영 영상을 보면 내가 평소에 저런 표정을 하고 있었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목, 어깨,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표정과 자세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목을 좌우로 돌리기, 어깨 돌리기, 안면 근육 이완 등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하루아침에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굴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희망. 우리는 종종 사람의 가치는 그 내면에서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진심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바로 표정과 태도입니다. 진심이 아무리 훌륭해도 얼굴 태도에서 오해가 생기면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미 굳어진 습관이라며 바꾸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분명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쌓여서 인생 전반의 운도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운이란 게 정말 있을까? 하고 의심스럽다면 우선 작은 표정 변화부터 시도해 보세요. 당장 대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테니 그게 바로 내 운이 움직이는 초석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 단순히 얼굴 표정을 넘어 전체적인 얼굴 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 코치로서 수많은 분들이 얼굴 태도 하나 바꾼 뒤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디 이 글이 오늘을 시작으로 더 원활한 대인관계와 풍요로운 운을 만들어가는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